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줄 독서 윈미의 10분 안에 한 권 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을 엮은 자본주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갈식으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전달해드리자면 실체 없는 돈은 자본가만 배부르게 한다 입니다. 내용을 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가상이고 신용으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부를 쌓는 건 거대 자본가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개념은 무엇이며 우리가 자본가로부터 속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 읽으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한 권 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돈은 빚이다. 돈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금 세공업자들이 금고에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던 것처럼 현재의 은행 시스템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10%의 금만 찾으러 오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금 보관증을 발행했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이 오늘날 은행의 10% 지급 준비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은행이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돈이 실체가 없는 신용이라는 점입니다.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 담긴 돈이 적다는 의미고 한국은행의 현재 지급 준비율은 약 3.5%입니다. 즉,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는 한국은행은 실제로 3만 5천 원만 들고 있는 셈이죠. 실체가 없는 돈, 참 기이한 현상이죠. 이로써 은행은 3.5%의 자금으로 존재하지 않는 돈을 대출해 줌으로써 금리로 이익을 얻고 야바위 게임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자율 통제와 화폐 발행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급격한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챕터 2 소비는 감정이다.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아이들의 의자놀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노래하고 춤추며 의자 주변을 도는 동안에는 낙오자가 없죠. 하지만 노래가 끝나면 반드시 누군가는 의자를 잃고 탈락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즐겁게 대출을 받고 소비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 끝에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부채가 남는다고 합니다. 의자의 개수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죠. 콘드라티예프 파동.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48년에서 60년 주기의 경제성장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고비고비의 언덕 형태로 생긴 이 파동은 2000년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었고 주기 곡선에 따르면 2024년에 경제회복, 즉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네요. 현재의 금융 시스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가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시스템인데요. 은행가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금융 접근은 그들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금태환제.
원래 10달러로 금과 교환할 수 있었으나 금 태한제가 철폐되면서 달러 자체의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금 태한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달러는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이 사건은 미국 경제에 있어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굳건하게 자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연준은행. 뉴스에서도 연준은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 연준이 달러를 발행하는데 흥미롭게도 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연방준비은행에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처럼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돈벌이 기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 행동을 의식적으로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의 주요 타겟은 아이들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특정 상품을 소비하게 하면 그들은 평생 해당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신경과학과 마케팅이 결합된 뉴로 마케팅으로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쇼핑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할 뿐 결국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이 가진 물건을 가지려는 것도 이런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을 때 사람들은 소비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자존감이 가장 낮은 시기는 청소년기이며 현실 자아와 이상 자아 간의 간극이 커질 때 소비가 더욱 증가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쇼핑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는 쇼핑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소비가 아닌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소비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내 존재의 가치 인식을 통해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챕터 3. 금융진흥은 있는가? 펀드 매매 회전율. 펀드 매매 회전율이란 예를 들어 1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주식을 모두 사고 다시 팔면 100%의 회전율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 펀드를 매매할 때 회전율이 200%에 도달하면 놀라운 수치로 간주하지만 한국에서는 무려 이 수치가 6200%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높은 회전율은 자산이 많이 거래된다는 것, 즉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 펀드 매니저가 많은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정이 없는 한국의 펀드 매매 회전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은행들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보험과 재테크. 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변액연금 보험의 경우 한 달에 20만 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이 중에서 일정 금액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빼고
남은 금액만이 펀드에 투자됩니다. 즉, 보험은 재테크보다는 보험의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파생상품의 비밀. 파생상품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입니다. 파생상품의 예로는 예를 들어 사과로 한번 예를 들자면 사과를 통한 사과식초, 사과파이, 사과과자 등과 같은 파생상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옵션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파생상품의 특징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표되는 투자 방법이겠죠. 챕터 4.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자들. 이 장에서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두 명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초를 다진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스미스는 국부론을 집필하였으며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하였죠. 의사로서의 윤리, 희생, 봉사, 장인 정신이 담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냈던 의사들이 이 선서를 저버리고 의대 증언으로 인해 집단 파업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으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자본론으로 유명하며 사회주의의 후원자인 엥겔스의 도움으로 자본론을 집필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제시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자본론은 성서보다 더 많이 팔렸고 공산주의 혁명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상이 정확히 이행된 공산주의 국가는 없으며 오히려 자본주의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본론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연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길라잡이가 되어준 책입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4까지의 리뷰였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중앙은행의 시스템과 실체 없는 돈이 만든 자본주의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우리의 경제적 행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의 비민주적 성격과 소비의 감정적 본질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경제적 결정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정과 신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과서적인 책이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같이 읽고 같이 변화하길 바라는 독서 윈미였습니다. 책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댓글에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책 읽고 더 행복해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